사과 한 알이 떨어졌소. 이건 이상적이지 않소. 이상이라 하오. 이상이요. 거울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면 성장 또한 제약이 없어. 거울 속에 나는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거울에 비치우는 나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거울 밖을 벗어나면 거울 속의 형체 또한 잃기에. 하이브리드요. 허파 속으로 쓰레기가 막 붙고 있어. 되려 머리가 맑아지는 냄새요. 공격받은 건 꽤 최근인 듯하구려. 그러한 잉글리쉬는 본래의 뜻을 가물하게 만들지 않겠소. 이상 씨, 뭔가 말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상하오? 그이는 원래 말수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조금 바뀌었을 뿐. 마치 그대가 캡틴 같구려. 관리자께서 할 일이라고 보호만 그 코퍼레이션이 모든 환상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유리안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파우스티안, 관리자께서 가진 시계는 저들의 목숨을 돌려줄 수는 없소? 이미 절명했소.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지 않겠소.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천원이 그러하구려. 추측컨대 환상체가 탈출했고 아무도 관리법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오만. 구보, 나의 벗. 이것이 그대가 선택한 길이요. 무리 짓는 것보단 흩어지는 것이 적당하오. 야, 넌 왜 가만히 있어? 얘도 나름 두뇌파야. 무시하지 말라고. 그저 무의미한 자랑이기 때문이요. 너 지하에서만 해도 말 많지 않았냐? 왜 갑자기 또 이상해진 거야? 본인은 본래부터 이상이었소만 편견이라는 색깔 안경을 구태여 끼우는 것은 이상적이지 아니하오. 수면제. 그렇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소. 차들이 마치 탑처럼 쌓여 있어. 그대가 입고 있는 옷을 순순하게 벗어주면 물러가겠소만. 니놈, 그 칼 줘봐. 영영 아사가도 괜찮소. 날부치가 나를 떠나 내내 허공을 떠도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이오. 감사. 아스라이, 바스라지는구려. 나의 마음이 무섭다고 그리오. 가히 창의적이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과연 펜, 아니지, 혀는 칼보다 강하구려. 믿음이 있다는 건 마음이 곤두박질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오. 그 믿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소? 묻지 않았던 쪽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소. 루지온, 걱정되진 않소. 뭐가? 결과 여하가 어떠하였든 저자는 그대에 보시지 않았소. 실로 이상적인 것이구려. 트롬보, 루코. 각각 혈소판, 백혈구를 의미하는 것 같소만 부관 참시라니 마귀가 따로 없구려. 내가 살던 곳에서도 이런 음식을 본 것 같소.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소. 이상 나는 선택하지 않겠소. 그대들에게 겸허히 골라지겠소. 저건 필요 없어. 가져. 이상 씨,
미안하지만 이 통조림을 좀 따주겠어? 그리하겠소. 5의 기회 중 2를 소비하였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하오만. 그다음 이상 씨. 며칠 전에 다 같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고 혼자만 얼굴 멀쩡했던 놈 아냐? 폐까지 스며드는 센슈알한 냄새였어. 우리 동네에서는 손으로 닭을 쭉쭉 찢어먹곤 하였지. 참 별미가 아닐 수 없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이상, 당신은 이름값을 하는 건지 이상한 음식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내 일을 상하게 할 이상인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군. 감자에 말같게 꽃이 피었어.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결국 봉우리는 튀우는구려. 돈키호테, 압수하도록. 아니돼요. 탄 것은 탄 것대로 의미가 있어. 사실 탔다는 것은 인간들이 정의하는 허구의 개념일 뿐이고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오. 섭섭하오. 개념 소각기라 한다면 기술을 영구 소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요. 이를테면 파우스트 양이 메피스토펠레스를 발명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니요, 그저 머릿속에서 없던 일이 되어버릴 뿐.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서, 사진, 아주 작고 작은 부품 조각, 파우스트 양의 기억까지 뭉개지거나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는 야심가도 탐욕가도 아니며 그저 기술을 사랑했던 아이에 불과했지. 처음으로 우리가 숨을 쉰다고 느꼈던 그날을 기억하오? 그때는 말일세, 그 숨만으로도 충분했었어. 아님 유독 그날만 공기가 맑았거나 시계를 돌려야 할 시간이요. 사람이라 하였소? 수감자 중에 가장 상식적인 의미의 인재에 대해 논한다면 이상 씨가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천재고요. 그렇지 않소. 나는 날개짓을 멈춘 지 오래요. 그러니 재능을 논하는 것은 무용한 짓일 테요. 관리자. 저건 드론이라 불리는 것이요. 그것은 굉장히 좁고도 불안정한 균열이요. 구태여 돌아 묻겠소. 관리자, 그대는 왜 이곳에 입사한 것이요? 귀하가 스스로 답을 내주었구려. 피해는 어느 정도요? 기술. 아니요. 이것은 한낱 사육이요. 저치들은 날 수 있다는 것도 평생 모를 것이요. 어째서 K사에서는 지원하지 않소? 그 일은 무고의 깃털이 엮였으니 차치하겠으나 이번엔 K사와 연루된 연구원과 연관 연구소의 일. 친절하네요. 주워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가꾸려. 이 재생 앰플. 아까 K사의 싸움꾼들과 기계들이 맞다툴 때 이스마엘 양에게 강제로 주입되었던 붕괴 앰플이라 했던 것과 동일한 규칙에 남봐요. 오리지널. 이스마엘 양에게 주입되었던 붕괴 앰플 역시 그 본질 또한 재생 앰플과 다르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나를 언제부터 알아봤어? 닭들을 사육하는 장면을 내보였을 때부터.
연구실만 보여줘도 충분했을 일을 구태여 은밀한 실험실까지 내보여준 것은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내 성과와 성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도 섭섭하네. 오랜만에 재회한 옛 벗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건넬 시간은 많았을 텐데. 곁에 남은 벗은 더는 없다고 생각하여. 변한 게 없구나. 넌 예전부터 소중한 걸 병 속에만 간직한 채 구경하는 걸 즐겼지. 그대는 그걸 밖으로 내보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였고, 네가 기어코 내 눈앞에서 그를 택할 줄은 몰랐어.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늘 둥실둥실 떠 있었던 것 같소. 그래,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으로 생을 견디고 있었지. 그랬기에 나는 내게 날개가 있었는지 반푼이었던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이요. 이번에 나는 거울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어. 그래서 언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요. 내가 그날을 후회하는지 감기하는지조차도. 그래,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간을 돌려주었구려. 되었소. 아픈 것은 한 움큼도 없어. 그러니 그만두시오. 그래, 아직 궁금했겠군. 한때 나는 구인회라는 단체에 몸을 담았소. 구보, 동랑, 내 가슴팍을 찌르었던 동백, 관리자, 그대가 배웠던 면면들이 함께였지. 그러나 어느 날 분해되었고 흩어졌소. 각자가 갈 길로 날려 나아갔소. 그저 그랬을 뿐이요. 그저 순간이요. 순간이기에 뿐이라 함이 썩 들어맞소. 언제나 괜찮았소. 그대, 유독 오늘따라 내게 관심이 많구려. 썩 달갑진 않으나 그대가 평소와 상이하니 내 대답은 해주겠소. 구태여 뽑아보자면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은 낭술회를 했을 때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은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숲, 그곳에서 끊어졌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목숨이 재생되던 순간, 그리고 지금이요. 변치 않고 재생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지금. 어찌 대답이 되었는가? 이제 걸음해야 하지 않겠소.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같소만. 저보다는 이상 씨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이는 같은 연구자일 테지만 저와는 또 다르니까요. 부른 거요? 네 친구라고 들러붙어대는 저자 무슨 관계지? 보이는 그대로 끊어진 지 오래된 연이요. 난 원래 간섭하는 것도 싫고 긴 말은 더 싫어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저 동랑이라는 새끼 웃음이 가증스러워서 말해주는 거다. 깔끔하게 비어있어서 더 추했던 눈에 띄는 그 책상, 그 밑에 니놈 이름표가 붙어있었어.
괴념치 마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썩 변변찮은 것이니 박제당하는 삶이 퍽 익숙하오. 그리한다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매일 밤 자기 전마다 되뇌어 오던 것을, 그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뤄줄 수 있다고 말했었죠. 사실 그 소망조차도 허무에 지나지 않은 바람이었소. 그저 하도 걷다 보니 발이 너무 아팠소. 마침 소낙도 찾아왔고, 그리고 눈앞의 버스는 퍽 편안해 보였다오. 원액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오, 동랑? 이를테면 모두가 최면 상태에 걸렸던 것이오. 밀폐되고 조용한 장소에서 너는 벌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벌레의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니까 둘 다 그만두시오. 눈앞에서 옛 다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소. 이상 멀쩡해 보이네. 다행인 것처럼 말하는군. 당신은 이상이 죽기를 바랐었지. 하지만 그건 본인도 마찬가지였을걸? 심장까지 꿰뚫는 와중에도 저항 한 번 안 하던데 오히려 불쾌했어. 마치 원하는 것을 내가 이뤄주는 느낌이었으니까. 하나같이 사고방식이 좀 꼬여있는 것 같은데, 절벽 끝에서 망설이는 사람을 손수 밀어줬다고 그게 정당해지나? 망설? 너 말고 본인이 직접 말해줄래? 나는 할 말이 없어. 영지영의 기술에 살짝의 변형만 가한 것뿐이요. 어떠한 가능성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부를까 생각 중이지. 거울. 난 이것이 우리를 더 웃게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길 바라오.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입, 놀라움에 터지는 탄성, 서로를 향한 웃음, 별보다 반짝이는 눈동자, 모두가 느끼고 있던 순수한 환희. 그저 이 모든 게 놀이가 되길 바랬던. 조용히 있어. 그대는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그냥 가만히 숨만 쉬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해. 너는 나 알지 못해. 아무것도. 그리고 묘혈의 향기가 만개하였소. 그리하여 여전히 난 아무것도인가. 여긴 어디였어, 이상씨?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요. 언젠가 내가 썼던 편지, 그리고 형식은 극본이구려. 하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던 것이겠소. 동백을 찌른 연유는 무엇이오? 연유를 말하시오. 아니, 너도 알았잖아, 이상. 그 상태의 동백은 죽음을 바로 맞이할, 그것도 고통스럽게 흐드러져 버릴 상태였다는 걸. 내겐 돌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함께하게 된 이들이 있었지. 당신이 말할 순번이요,
상어. 그간 평안하였는지 모르겠소. 바깥으로는 꽃이 피고 드문드문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꽃향기는 제멋대로 풍겨지나 그들이 한데 섞이면 그건 그것대로 벅달큰한 향기가 되어 그대도 맡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껏 스쳐간 이들 또한 그대와 같은 물음을 던졌소. 허나 언어로 명료히 내어놓기에 걸맞는 재주도 없었거니와 매끄러이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지근하고 어지러워 늘 백지를 건네고야 마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지. 알잖소.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것 같소. 나는 파릇하게 흩날리고 싶었으며 서걱거리는 마음에 씨앗이 박히는 듯한 일렁임을 느끼곤 했지. 영지영은 언제나 다정함이 넘치는 인물이었소. 누군가를 쉽사리 미워하거나 힐난하지 않았지. 그 점이 닮았소. 동랑의 말대로 이건 위대한 첫 발견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오. 허나 유리창에 성에가 낀다면 비친 대상도 똑같이 흐릿하게 보일 것이오. 따라서 유리창의 창살은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할 테요. 이상, 너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거야. 나의 방식. 내가 유리창 같은 가치 있는 기술을 다루어도 괜찮은 것이오. 돈은 내가 지불할 수 있어.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묻어두지 않겠나. 괜찮소. 쌓아보아야 덧없으니 부디 구인회를 위해 써주시오. 그 봄날 나는 조그만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 그걸 연심이라 이름 붙였지. 그리고 수많은 잡음과 훼손을 덜어내다가 우연히 잡힌 신호. 연심 속에서 비로소 그대를 만난 것이오. 아름답고 담담한 나의 왼손잡이를. 반갑소. 나는 이상이라 하지. 이거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네.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심이라 하오. 연심이라. 이것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 봐. 그대, 날개가 돋아있구려. 그대가 보기에 내 날개는 어때? 찬란하군. 퍽 따뜻하고도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서로를 들여다보고 내다보았어. 영지영의 기술에 살짝의 변형만 가한 것뿐이여 어떠한 가능성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싶었어. 무엇을 해본다니? 동랑, 나는 이것을 발표할 생각이 하등 없어. 그저 우리끼리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으로 간직하면 어떨까 싶소. 첫 번째는 그 있잖아. 누렁이한테 우유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핥아가지고. 그건 이제 묻어두는 편이. 사람의 눈동자는 참으로 반짝거리고 뜨겁소. 사뭇 데일 것만 같아 나는 그것을 불어 비껴보곤 하였지. 하지만 대상을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고깝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오. 바라보지 않아도 스며들 수는 있으니. 엄청난 걸 발명했었네, 이상씨. 나나 영지영이 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우리끼리 놀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여기었지. 참으로 아니란 결정이 아닐 수 없었소. 이곳은 내 생업의 터전.
그곳의 근교야. 나는 건축가였어. 근사하더라. 본래 이 거리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고작 버려진 공 하나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 글을 배울 나이가 된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끌려가오. 그 중에 내가 직접 설계한 공장도 있어. 이상,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에 최적화가 된 구조였어. 노동자에게 박차를 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했고, 그들의 벌이가 썩 좋았으니 나의 벌이가 퍽 좋았던 것은 무릇 그 때문일 테요. 우리가 T사에서 이뤄낸 업적은 그런 것이었지. 그래서 나는 거울 기술에 더 매달리게 된 것이요. 순수하게 탐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므로 아무것도 앗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쯤이야 수탈과 착취를 피하려고 T사에 건너갈 때부터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대신시켜야 한다는 것쯤은.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 꽃은 지고 만물이 바삐 걸음하기 시작하였어. 이곳에 걸음하는 이들의 수도 나날이 늘고 소란은 그들의 곱절만큼 쌓여가는구려. 누군가는 소란을 소음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난장을 성장으로 여겼지. 나는 여느 때처럼 비껴보았어. 햇볕만이 계속 내리쬐다가도 수일간 장대비만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 날씨의 변덕스러움을 헤아리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잔잔해질 날을 기다리며 고개를 내어다볼 뿐이었지. 시킨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때 희미하지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소. 균열의 소리였어. 고작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버렸던 이유는 어쩌면 못 들은 척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비스듬히 바라보다 스며들면 그만일 것이라는 게 아니람이었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어. 동랑, 그대 정말 괜찮은 것이오. 동랑, 아홉의 안에는 시들미 있었어. 지난 날처럼 순수와 감탄에 젖은 얼굴로 연구를 하는 이들은 이미 봉우리를 움츠렸고 맞바꾸어 낯선 소리들이 대신 들어차기 시작했지. 일정한 발소리, 신분을 확인하는 태엽소리,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 절규하는 목소리가 공간을 맴돌아도 변하는 건 없었어. 그렇게 기술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자와 담담하게 끌려가는 자와 직접 자기 발로 나가는 자도 있었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영영 행방불명이 된 자도 있었지. 그렇게 겨울이 오고 있었어. 저마다 지키고 싶었던 시간이 달랐던 모양이요. 누군가는 이대로 멈춰 있길 바랬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길 바랬지. 나는 여부가 있겠소. 마지막으로 남은 시야는 폭발음과 함께 반쯤 불타가는 동백의 얼굴, 그리고 어떠한 색도 없이 불타오르는 우리의 구인회였어. 아니지, 동랑. 그들은 동백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동백은 쭉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중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아온 것이지. 그래서 죽어가던 동백의 눈이 분노로 물들고 여린 이고는 깨어지고 좌절하여 꽃잎으로 꺾이고 흩어진 것이군. 그리하여 동랑, 그대는 마침내 소원을 이뤘소.
구인회의 폭발은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내었고 나의 모든 것 역시 멈추게 만들었소. 멈춘다는 것은 관심의 정지, 무관심을 의미하오. 즉, 이대로 풍화되어 가며 짓밟혀져도 상관없어졌다는 뜻이오. 하지만 그때 내 팔을 낚아챈 자가 있었소. 자네는 나와 함께 가야 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나는 그가 T사 기술청 직원들에게 잡히라 했어도 끄덕였을 것이고, 거울 기술을 모조리 개념 소각기에 넣으라 해도 그리했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모른 척 숨어 있으라고 했어도 뜻대로 했을 것이요. 9 중 몇이 살아남아 도망쳤는지 나는 모르겠소. 아주 긴 침묵이 세월을 덮었소. 그동안 내 모든 시간은 덤이었네. 사방이 하얗게 칠해진 사각형 안에서 유일한 방문자는 딱 둘이었소. 보태 말하자면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에 방문하는 자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안에 방문한 자.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즐거워할 이들은 없었고, 더 이상 놀이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거울을 붙잡고 있었던 연유는 요새는 구보와도 말을 안 하더군. 하루 종일 거울만 붙들고 있던데 네 등만 말없이 쳐다보다 나갔어. 표정이 안 좋던데. 상관없어. 나는 그대와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나으니 내가 등을 돌리면 자네도 같이 등을 돌려주지 않는가. 이상, 구보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알고 있지? 구보가 막바지에 남아 구인회에 합류한 것도 네 영향이 제일 클걸? 그렇지 않소. 구보가 제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신이요. 자신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 마침 눈에 띈 것이 나인 것이지. 그럼 드러나게 해주면 되지. 그의 옆에만 있다면 너도 빛날 수 있잖아. 지금은 엔사의 이사가 너와 구보, 아세아를 데리고 새로운 구인을 만들고 있던데, 뿌리부터 달라진 그 집단을 나는 구인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름을 빌려간 것뿐. 언젠간 돌려줘야 할 날이 올 것이오. 밖은 어떻소? 그대는 날개가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소? 밖. 매번 똑같아서 지겹지. 세상은 항상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게 결속이 단단했던 구인회도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순간에 일일이 기뻐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만은 이곳에 같이 머물러줘. 내 대화 상대도 되어주면서. 엔사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구태여 묻지 않았지. 다만 나는 내 뜻은 이전과 변하지 않았소. 거울 세계의 파괴라. 구보와 헤르만이라는 자는 꽤 진심으로 보였어. 맞소. 그가 걷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루고 말 것이요. 그리고 나 또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말겠지. 하지만 자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소. 구보가 자네마저 파괴하기 전에 이곳을 날아가시오. 너는 알고 있지 않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자네처럼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불평이 없소. 잠자코 저들이 하라는 대로 지낸다면 나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오. 말하지 않았는가? 내게 남은 것은 거울밖에 자네밖에 없다고. 잃어버리면 새로이 메꿀 생각은 하지 않는 거야? 묘한 소리를 하는군. 내 세계는 이곳이 전부인데
어떻게 새롭게 메운다는 것이오. 그리고 나서 그대는 한동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 문득 궁금해지고 난다오. 전부라고 했던 건 나인데 왜 그대가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던 건지. 어느 순간 돌아온 그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꺼냈지. 이상, 구보가 그 파란 영양제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번엔 삼키지 말고 하나씩 모아둬. 그렇게 사흘 정도가 지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날이 오면 네 선택지는 2개가 된다. 첫 번째는 남은 약들을 한꺼번에 다 씹어먹는 거. 그럼 깊은 잠에 빠질 거야. 하지만 일어나면 모든 건 다 괜찮아져. 이렇게 거울 기술만을 위한 하루를 살다가 가끔은 나와 담소도 나누며 말이야. 현상 유지지. 2번째는 이곳을 떠나는 거야. 나는 날개가 없어. 어떻게 떠난단 말이오. 달기 날 수 없다고 하여 푸드덕거리는 행위도 멈추는 건 아니야.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혼란스럽군. 이제 와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나는 고향도 없고 기다리는 이도 없어. 단순하게 생각해. 고향이 없다면 하염없이 걷고 걷다 발걸음이 멈춘 곳을 고향으로 정하면 될 일. 그대 말 따라 나는 파란 영양제를 먹지 않았어. 영양제를 먹지 않으니 내내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처음으로 망막 속에 또렷하게 새겨지었어. 내가 있던 방은 닫혀 있지 않았어. 언제나 열려 있었고 나는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어. 길고 좁은 복도를 거닐며 나의 거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았지. 그러다 갑작스럽게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어. 이대로 영양제를 삼켜 잠이 들고 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터였지. 그리고 나와 구보 사이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여기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흰 사각형의 밖으로 나와 걸었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닌 그저 핥히기 위한 말들은 아픔은 없었으나 흔적은 남겼던 것 같소. 그렇게 나는 나의 마지막 벗으로 남아있던 구보마저 떠나보냈소.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지. 행적을 돌이켜보니 우리 모두가 많은 걸 잃고 있었소.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만 채로. 미안하오. 비껴만 바라보아. 망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였고 그대도 다를 게 없었다는 걸 그땐 몰랐소. 분명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하얀색 사각형 내부에 있는 것 같소. 이제서 만물은 내게 아무 자극도 감격도 주지 못하는 점들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소. 나는 평생을 방랑하며 이 무의미한 걸음을 답습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날개가 잘려지는 달길 뿐이니. 구보마저 떠나보냈을 때 별은 빛을 잃어 꺼져가 어둠이 가득해졌고 나는 마치 절뚝발이가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날개가 없어도 절뚝발이어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신락 같으나 어쩌면 이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수감자 이상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하신다면 깨어지고 찢어진 당신의 날개를 되찾아드리죠. 어때? 나는 깨진 조각들을 다시 주울 재주는 없어. 하지만 반짝거리던 그 눈빛들은 거짓이 아니었어. 우리의 굴곡은 불행을 맴돌 거야.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고 말 거고 소중한 것일수록 산산조각으로 깨져 가뜩이나 여린 네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겠지. 알고 있어. 그렇기에 모든 건 허무 같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텐데. 나는 가치를 담기 위해 기술을 만든 적은 없었어. 과거로 돌아갈 재간 또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저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심이라 하오. 연심이라. 이것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 봐. 나는 날개를 잃었다고,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소. 날개 쪽지만을 애달프게 요동치며 연구를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울의 진실한 이름은 이것 같소. 연심. 이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기에 줄기차게 살아보고 퍼덕이며 날개짓 해보고 싶었기에 거울을 만들었고, 추락하더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날아보고 싶었소. 어느 날 이고는 반드시 절망하고 말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라도 살아야 하오.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은 것이었소. 모든 이상은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모든 이상은 무지하지. 모든 이상에게는 날개가 보이지만 단 하나의 이상만이 날 수 있어. 그렇다면 거울 속의 이상은 거울 밖의 이상과 반대일 테지만 또 꽤 닮아있지. 네가 보았다던 빛나고 찬란했던 그 날개 말이야. 그건 나의 날개이자 거울에 비친 너의 날개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뻔하지 않겠어?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거니까. 내게서 날개가 보였다면 그 날개는 너에게 달린, 당연하게도 너의 것이겠지. 그럼 이제 땅을 박차고 날개짓 해봐. 그저 한 번 더 날고 싶었어. 세 장을 끼고 자유롭게. 그날의 봄을 기억한다네. 우리의 눈에는 별들이 떠올랐지. 반짝거렸지. 네 날개만큼 반짝거렸어. 그저 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좋았어. 노코멘트 하겠어. 하지만 관리자, 이 정도는 말하겠소. 이제는 내게 남은 것들을 마주 볼까 하오. 남은 것이란 구인회가 남긴 과오이자 내게 남은 업이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한 저항을 해볼 생각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리고 쓰러지지는 않으려 하오. 비껴보고 스며들기보다는 걷고자 하는 곳으로 걸으려 하기에
도와줄 수 있겠어, 단테?